고성능차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차량은 시운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타시죠. 자, 지금 그 떨림 정도나 지금 문제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좀 시운전을 나왔는데요. 이 R8 차량은 예전에 디스크 레이트 연마를 해서 지금 한동안 잘 사용하셨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여유 마진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이제는 이제 다음번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디스크를 교체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, 이제 브레이크 떨림이 이제 심해져서 이번에는 신품으로 교체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요 브레이크 디스크나 이런 것도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게, 사실 뭐 가격 저렴한 것도 많고 여러 종류들이 많은데 브레이크 성능이 그래도 검증이 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가격이 싸면서 뭐 물건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, 그런 것들을 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검증이 된 거, 내가 확인이 된 거, 이런 제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량의 그 디스크, 그러니까 고성능 차량이 아니어도 디스크 이제 가끔 요즘에는 뭐 연마를 많이 이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, 사실 이제 그만큼 디스크들이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고 이제 교체하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, 시간적으로도 작업이 빠르고 하니까 이제 교체하는데, 사실 이제 고성능 차나 이제 디스크를 정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스크들도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은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정밀한 그 레이트 디스크 머시닝이 되는 그런 장비들로 깔끔하게 가공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차라리 그 허접한 애프터마켓 제품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정밀 가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, 오히려 더 그 브레이크 성능도 좋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항상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차량들은 저희들이 여유 마진이 있으면 브레이크 패드 갈고 울퉁불퉁한 상태에서, 면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패드만 갈고 끼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계속 또 홈이 더 커지거든요. 그러면 홈을 자리 잡을 때까지도 브레이크 성능도 아무래도 닿는 면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제동 성능도 바로 안 나올 수가 있고,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도 머시닝을 하고, 또 과도한 브레이크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브레이크 디스크의 변형이 와서 떨리는 경우도 머시닝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,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준치 범위 내에 있을 때 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차도 사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고, 또 그동안 이제 편안하게 운전을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떨리는 정도, 그리고 변형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고, 교체까지. 그리고 교체도 마찬가지예요. 브레이크 디스크를 사실 그냥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, 뭐 장착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캘리퍼 떼고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하고 있는 볼트 풀러서 뺀 다음에 다시 끼면 되는데, 사실 그 과정에서 닿는 면들의 그 정밀도를 굉장히 높여줘야 돼요. 거기서 조금의 런아웃이 틀어졌을 때 새 것에 디스크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런아웃이 틀어진 상태로 회전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좀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안 나도록 디테일하게 할 경우에 더 오랜 시간 더 퀄리티 있는 브레이크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몇 대 없는 차나 아니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들은 정품밖에 없잖아요, 디스크가. 그렇죠. 엄청 비싸잖아요. 아무래도 정품은 많이 비싸죠.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. 그 가장 변형 많이 되는 게, 달리다가 세차한다고 바로 물 쏘거나. 그렇죠. 이제 브레이크에 열이 많이 가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에 어떤 외부적인 그 요인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세차할 때도 브레이크가 많이, 디스크가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계통이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분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꾸 어떤 외부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요인을 자꾸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. 그렇지만 뭐 가장 기본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,
자, 브레이크 한번 얼마나 떨리는지 핸들이나 이런 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에서 열이 가해지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또 브레이크 외에 브레이크 캘리퍼라는 녀석이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눌러주면서 디스크를 수축하면서 이제 어떤 제동을 하는 건데, 그 간혹 가다가 브레이크 캘리퍼가 수축을 했다가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놨을 때 힘을 얘가 빼야 되는데 살짝 힘을 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샵에 앞으로 지나갈 때 그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로 지나가면서 차에 불이 났는데도 모르고 달렸던 그 CCTV에 찍힌 그 영상이 있거든요. 그것도 같이 한번 첨부해 줄게요. 연기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난리가 났지.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차가 달렸어. 네, 그런 어떤 위험한 일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. 이제 특히 뭐 벤츠 같은 경우 되게 그런 경우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슬러나 지프 계열, 얘네들도 뭐 랭글러나 얘네들 브레이크 캘리퍼 잘 고착되고요.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호스가 내피가 이제 부풀어 올라서 브레이크 액이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리피스가 책밸브식으로 한쪽으로만 유압이 흐르고 반대쪽으로 리턴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브레이크 호스 때문에 리턴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, 그래서 그런 것들 상당히 이제 브레이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사례도 많았어요. 처음에는 차를 출발했을 때 되게 조용하고 괜찮은데 운행을 하면 할수록 뭐 1시간 이상 운행을 했는데 갑자기 차 소리가 굉장히 주행하는 소리가 그 웅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커져가지고 허브 베어링을 갈러 오셨는데, 실제로 보니까 허브 베어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서 그 소리가 이제 컸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잡고 있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났는데 운행을 하면 할수록 브레이크에 열이 가해지는 거예요. 자꾸 잡으니까. 그러면서 디스크를 계속 눌러서 디스크가 이제 열 변형이 되니까 그 소리가 그 차 안에서는 휠 베어링 나간 것처럼 웅웅웅 하면서 소리가 났던 케이스들도 있어요. 브레이크는 고성능 차가 됐든 그냥 차가 됐든 사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사고 뒤에 보험 처리 비용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이잖아요. 브레이크는 그거와 반대로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단 한 번의 어떤 그 성능 저하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확실히 예민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오늘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왜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, 정비할 때도 왜 예민하게 우리가 조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면서 오늘 교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브레이크 디스크도 교체를 하고 타이어까지 같이 할 거예요. 그래서 타이어는 미쉐린 스포츠 4S로 준비를 했거든요. 파일럿 스포츠. 예. 그래서 파일럿 스포츠 4S 아마 전에도 껴 있었을 거예요. 전에도 우리가 가른 건데, 그래서 완전히 제거를 하고요. 테이프 자국도 있어요. 이런 스티커 있죠. 이런 스티커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밸런싱을 봐야 고품질의 밸런스가 나옵니다. 그래서 물론 이게 워낙 그 타이어가 이렇게 얇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포트홀에 이 휠 변형이 상당히 많이 되는 이 차량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하면서 휠 변형된 것도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. 만약에 변형이 있다라고 하면 휠 굴절 수리까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단순히 타이어를 가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휠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까지도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개선을 해서 수리를 해서 차에 또 다른 그 이제 시간까지 또 완벽하게 탈 수 있도록 항상
관리를 그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. 디스크는 이제 짐머만 거로 준비했는데요. 그 짐머만 제품이 다 생산을 다 독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걔는 독일산인가요, 그러면? 네, 여기 써 있습니다. Made in Germany.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한 제품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 있는 제품들은 이제 생산 국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퀄리티가 그전에도 많이 사용해봤는데 있어 보이네.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요. 그리고 굉장히 경량입니다. 예. 자, 좀 은색이 아니라 요게 회색빛이 나네. 그 디스크가 이제 부식이 덜 되도록 이게 이제 페이스트가 이제 아마 징크 계열일 거예요. 그래서 아연 도금 그런 징크 계열로 그 페이스트를 발라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브레이크 갈고 제동을 하고 와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이 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브레이크 고객님 출차하기 전에 제동을 여러 번 해서 이 페이스트가 벗겨지는 동안 소리가 스스슥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부식이 안 되도록, 녹이 안 나오도록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고, 이 부분은 마찰되면서 지워지는 거고. 사장님 휠 손상 있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죠? 워낙 포털이 많다 보니까 요새. 외측은 괜찮은데 지금 내측이 변형이 좀 됐는데 지금 0.5 이내에서 변형이 된 거긴 하거든. 그래서 사실 일반 세단에서는 이 정도면 진동이 올라올 거예요. 얘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얘가 느끼기는 힘들어요. 우리가 어떤 돈을 드릴 때도 고객이 불편하고 느끼는 거에 대한 거를 개선을 해야지,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개선을 해서 어떤 비용 지출 드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분명히 일반 세단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이 안쪽 내측이죠. 얘가 내측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이 차에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부분. 패싱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레인지가 1.0이나 1.5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. 레인지가 0.5에서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사실 돋보기로 확대해서 본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얘는 패싱 하겠습니다. 지금 신품으로 교체하고 런아웃을 지금 측정해 보는데 지금 조립이 아주 잘 됐어요. 여기 보시면 아마 조립해 보시고 나중에 런아웃 측정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정도 지금 움직이거든요. 이 정도 런아웃까지 아마 되게 힘들 겁니다. 반대쪽도 보면 런아웃이